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3년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종전까지는 아직 풀어야 할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러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2주 내에 양국 특사가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박노벽 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된 지 이제 3년이 됐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가장 큰 피해를 낸 전쟁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번 전쟁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보고 넘어가 볼까요? 네, 이건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간의 전쟁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91년 냉전이 끝났다 해가지고 한 세대를 우리가 누려왔던 그런 안보, 경제 운영 방식이 전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하는 분기점에 들어가는 전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은 뭐 1년 동안은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서로 정체성이나 안보 문제로 다투었던 것이 이게 점점 그 지원 범위가 넓어지면서 나토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고 러시아는 또 이에 질세라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중용도 품목을 받고 지금 나온 대로 이제 북한군 병력까지 받아서 이게 자칫하면 3차 대전까지 확산될 수 있었다 하는 이제 위험성을 지금 제고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럽 어떤 지역 안보 차원의 전쟁뿐만 아니고 한반도와 같이 분쟁이라든가 전쟁을 겪었던 우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좀 바라보고 또 이걸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교훈을 얻게 하는 그런 전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종전 논의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전쟁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쟁은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전쟁은 이제 그 약간 그 강도는 좀 낮아졌다는 그래요. 예. 그렇지만은 러시아가 이제 병력이라든가 포탄 이런 무기면에서 우위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그 돈바스라든가 이 지역을 야금야금 조금씩 조금씩 이제 먹어 들어가면서 작년만 해도 한 18%였는데 지금 한 20%로 육박할 정도로 지금 넓혀가고 있고 또 인도적인 피해 또 뭐 지금 최근에는 뭐 270개 드론까지 지금 러시아가 그 민간인에 대해 쐈다고 그러는데 예. 이런 거는 결국은 전장에서 러시아가 계속 위에 있으니까 이건 종전 협상에서도 러시아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을 굳히려고 하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쿠르스크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레버리지로 삼기 위한 지금 치열한 공방전은 지속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종전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네. 있는데 관련 내용 좀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정세가 굉장히 빠르게 또 급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양국 정상이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누고 있고 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러시아 외무차관이 2주 안에 미국과 러시아 양국 특사가 만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좀 네. 어떤 의제들이 다뤄지고 이 자리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미러가 이제 미국은 이제 초강대국이었다가 이제 그 지위를 갖고 있는데 러시아는 뭐 강국의 일환이죠. 하여튼 미러가 이런 유럽 특히 안보 질서를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양국 간의 이제 어떤 테두리를 만들겠다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안보 분야의 협력 그 문제가 논의될 텐데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심이니까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양국 간의 이제 관계 정상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제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쟁 문제뿐만 아니고 뭐 그 에너지 문제라든지 중동 문제라든지 심지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AI라든가 달러 위상까지 뭐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 하여간 그 여러 가지 양자 간의 문제도 그 다루어질 건데 문제는 이제 다루어진 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스텝을 어떻게 밟고 갈 거냐 하는 데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예. 지금 유럽에서는 이제 걱정이 5월 9일이면은 이제 전승기념일이라고 합니다. 나치 독일을 이제 패배시킨 그 승리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붉은 광장에서 푸틴 대통령이 외빈들을 모시고 이제 축하하는 자리거든요.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까지 초청하려는 게 아니냐 하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예. 미 측은 여기 이제 약간 이제 부인하고 있는 거고 이게 상당히 급물살을 타고 있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려고 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이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을 좀 낳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협상도 중요하고 그 이후도 중요한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맞습니다. 없잖아요. 네, 네. 이게 빠져 있다는 것이 지금 상당히 좀 의미도 있고 이게 좀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자리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없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 이건 이제 한국전 우리도 경험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때는 미군이 이제 현지에 있었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미군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종전 협상을 해가지고 그거를 준수하게 하려면 당사적의 입장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예. 푸틴이 제렌스키하고는 뭐 상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받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앞으로 종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미러 간에 결국은 지속 가능하는데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지키지 않으면은 평화라는 게 지속할 수 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하여간 그 구도가 결국은 트럼프를 이용하려는 푸틴의 계략. 그러니까 미국을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예. 유럽하고 이게 떨어지게 해버리려 하는 그런 계략에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 상황에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심이 참 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대통령 자리를 내놓을 수 있다. 그 전제 조건으로 건 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거든요. 네,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이런 이야기를 왜 했다고 네,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 젤렌스키 대통령에서는 자기가 자리를 본인이 뭐 전쟁이 났을 때 나는 키예우를 떠나지 않겠다. 무기를 달라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 결의가 단단한 그 지도자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지금 나토 가입이라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앞으로 평화를 러시아가 다시 공격하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나토 가입을 하려면은 나토 가입 전체 국가들이 32국이 다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미국이 바이든 때부터 이거는 지금 전쟁 중이고 전쟁 후가 되면 생각해 보겠다 이런 정도로 지금 낮춰져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당장은 안 되니까 아마 이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벼랑 끝 전술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대체적인 걸로 확실한 걸 해달라 이걸 요구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임기 다 끝났는데도 왜 대통령직 아직도 하고 있냐, 네. 지지율 낮잖냐 이런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나 어떤 국민들의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마음은 오히려 그런 발언을 해줌으로써 예. 젤렌스키 대통령 인기가 확 올라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오히려 뭐 지금 뭐 조사해 보니까 63%까지 나오는데요. 예. 그 전에는 한 50%였거든요. 올라갔네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느냐면은 결국은 이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젤렌스키하고 하도 그런 여러 가지 이견이 많았기 때문에 서명하기 싫다는 건데 이건 어쨌든 전쟁을 끝난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건 아니고 선거를 안 했다 뭐 안 했다 하는 거는 그 나라 정부가 그 나라 국민이 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헌법에 그렇게 돼 있고 심지어 처칠도 영국이 이제 2차 대전 때 그 선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영국도 그 얘기를 하고 있듯이 이거는 어떤 그 젤렌스키 대통령을 이렇게 좀 친러 인사로 바꿔보게 하려고 하는 푸틴의 이제 약간의 무슨 술수가 들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관심을 끄는 부분 중에 하나가 광물 협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고는 했지만 결국 그게 우크라이나에게 나쁜 것이면 어떤 것이든 서명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네, 이것도 결국은 이제 미국의 취지는 이해는 가는 바는 합니다만 왜냐하면 경제 협력 또는 어떤 투자의 유인을 받아서 이거를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삼겠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만은 우크라이나나 이런 이제 약소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를 지금까지 나온 얘기에 의하면은 조금 인프루브는 됐는데 결국은 거기에 한 5천억 불 정도의 기금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이나 인프라의 수익을 50%를 거기다가
저축을 그러니까 불입을 해라. 그런데 그거를 관리는 미국이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히 자기 나라의 자원을 어느 수세대에 걸쳐서 이걸 넘어가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젤렌스키 취지는 이 협력을 하게 함으로써 최소한 무기 지원이라든가 안전 보장을 받기 위한 하나의 그 칩으로 생각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미국은 그 후자는 다 빼버리고 경제 협력만 제공하겠다고 그러니까 예.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어떤 별도의 협정이 됐던 어떤 문안을 든지 약간 안전 보장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강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좀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의 좀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그런 식의 어프로치라서 이런 이제 강압적인 태도가 과연 얼마나 그 실효성을 가져올까. 또는 저는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트럼프 성격상 이걸 그냥 다 또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가자 지구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항상 강하게 나오면 또 물러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젤렌스키 혼자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유럽에서 좀 도와줘야겠죠. 그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세요? 예.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어떻게 모른다. 보면 지켜봐야 하는데 미국이 이건 좀 국내 여론상으로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반응을 좀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안전 보장에 대해서 뭔가 지금 서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진전이 되면서 이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궁극적으로 지금 어쨌든 미국이 굉장히 러시아 편을 들고 있는 건 맞잖아요. 이번에 유엔 결의안에도 네. 침공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제 분쟁이라고 이제 표현을 썼던데 네. 미국이 러시아를 두둔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지금 그 국방장관도 나와서 폭스뉴스에 그랬더라고요. 이거는 예. 그동안에 이미 다 러시아 비난한 건 많이 했다. 이제는 종전 평화를 위해서 하려면 상대방을 좀 이렇게 깎아내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설명은 하는데 네. 그래도 유엔이라는 거는 또 다른 그 국제사회의 이런 목소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대국 위주의 그런 국제 권력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그 접근하고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이걸 바라보는 시각하고 이게 차이가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정전을 좀 하려다 보면은 이제 상대방을 좀 이렇게 너무 깎아내리지 않게 하려는 거는 이제 취지는 이해는 갑니다만은 예. 문제는 얼마나 그러면 그렇게 해서 러시아로부터 양보를 얻어냈냐 하는 게 큰 이제 그 성공 여부의 기준점이 되겠죠. 지금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이 패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번 주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 정상이 맞습니다. 백악관을 찾아서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나서고 네네. 다음 달 6일에는 유럽 정상들이 정상회의를 긴급하게 열기로 했습니다. 네네. 유럽 내에서 움직임도 굉장히 분주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으로 다루고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크론이 이제 오늘 가고요. 그 스타머가 이제 목요일에 간다고 그러는데 두 정상들이 아마 우리도 막 생각해야 할 거지만 트럼프를 어떻게 기분 좋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까 하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크론 대통령은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왜 누구 앞에 서면 작아지는가 이렇게 얘기가 있듯이 예. 왜 트럼프는 푸틴 앞에서 작아지십니까? 작아지지 마시라.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시진핑이나 다른 권위주의자 지도자들한테 미국의 위신이 안 선다. 이건 당신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특히 앞으로 유럽과 같이 이걸 협의를 하면서 이게 나가자. 유럽을 그냥 두면은 유럽도 혼자 이걸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면 결국 미국이 관여할 텐데 그럼 미국이 이게 바라는 거냐. 그래서 그 트럼프의 이익에 뭐가 더 합당하냐를 이제 어프로치를 할 거고 스타머 총리는 이제 숙제를 내가 해왔다. 방위비 또는 평화 유지군 이거 다 우리가 유럽에 맡겠다. 그런데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특히 공군력이라든가 전술핵 문제라든가 이런 미국이 꼭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다. 이건 좀 도와달라. 그리고 그 러시아 입장을 너무 두둔해 주는 이유가 뭐냐고 좀 따지겠다는 약간의 이제 아마 이제 불란서가 먼저 가니까 불란서하고 스타머하고 또
통화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 수위가 어떻게 조절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유럽이 어떤 책임을 많이 질 테니 미국 트럼프가 강조하는 그런 이제 힘에 의한 평화를 하려면 미국도 좀 관여를 해라 이런 메시지를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지만 워낙 지금 많은 나라들이 지금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종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까지도 상당히 많은 이제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세요?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일단 이게 판을 확 바꿔가지고 예. 완전히 180도로 바꿔서 이걸 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루어지는 질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과연 이루어질 거냐? 예. 그 미국이 그냥 빠져버리고 그냥 프로즌 그러니까 아무 합의도 없이 그냥 동결된 상태. 예. 그건 제일 나쁜 거죠. 그래도 뭔가 합의에 의해서 이게 어떤 질서 있게 이게 서로 디스인게이지 서로 이렇게 전투가 무너지는 거가 돼야 할 텐데 이제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유럽이라든가 우크라이나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5월 9일 뭐 이런 등등 말이 나올 정도로 예. 시간을 굉장히 빨리 이걸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내부적인 그런 재정 문제라든지 군사 부담 문제라든지 협의 문제 이런 게 다 같이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너무 서두르다 보면은 부실한 합의로 끝나서 예. 결국은 제2의 아프간 그 철군 협정 그런 것이 될 우려가 있어서 미국도 이거는 걱정하기 때문에 서로 속도는 맞춰주되 내용은 좀 알차게 해야 하는 그런 서로의 협의가 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이 해결이 돼서 종전 협상이 체결이 된다면 네. 이제 재건이 시작될 텐데 우리나라도 이 재건에 참여할지도 관심이고 향후에 굉장히 한반도에서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재건 네.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네. 북한과의 관계라든가 네. 뭐 러시아의 관계라든가 네. 앞으로 좀 어떻게 우리나라가 움직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첫째는 이제 재건 관련돼서는 이게 냉철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이 어떻게 그 광물 협정을 체결하는 문안에 들어 있냐면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방어에 기여한 바에 따라서 거기 그 나라를 중심으로 어떤 투자 기금이라든가 이런 거 이용하게 하겠다는 그런 이제 문구를 드러낸 거 보면은 예. 아무래도 이제 이런 군사적인 거 뭐 경제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한 그 비중에 따라서 아마 세계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기금들이 쓰일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직접 뭐 지금 뭐 3조 원 정도의 EDCF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제공해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돈을 들고 가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경제 발전이나 안보가 되어야 러시아가 지금 양쪽에 지금 안보 부담을 지도록 해야 러시아가 다른 지역에서 어떤 그 움직임을 군사적인 움직임을 할 수 없게 묶어놓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우크라이나를 우크라이나는 그거 먼 나라고 우리가 뭐 꼭 지원할 이익이 있어 이렇게 단견으로 볼 건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강해지도록 물심양면으로 우리도 도와야 평화적인 방법 또는 경제 우리나라를 지금 모델로 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도와주는 것이 저는 급선무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볼 때 그런 시각에서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 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금 강대국 위주 그러니까 지금 그 동안은 이제 러시아에서 빠지는 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본인들은 그렇게 했는데 예. 또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하고도 내가 그랜드 바겐 또는 아주 광범위한 딜을 좀 하고 싶다. 이거는 뭐냐? 결국은 미, 중, 러 이런 얄타식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그를 뉘앙스를 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의 자주국방은 물론이고 이제 국방비도 상당히 올려야 할 겁니다. 또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다 동맹은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미국에 대한 교섭력도 높이기 위해서도 또 한일, 한미일, 또 한중일 이런 여러 가지 복합된 외교 구상을 우리가 그동안에 역량을 키워왔기 때문에 이걸 정말 구체적으로 그 국민들의 그런 그 지지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노벽 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